미국에서는 보통 5월 말 이제 메모리데이를 이제 기점으로 여름 휴가 및 이제 학교들의 방학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 여행 수요가 이제 확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항공 수요가 회복하고 있지만 항공주 흐름은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여름 휴가 시즌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지난 23일 미국 항공 여객 수가 이제 사상 최대를 찍었지만 항공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이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의 비용 상승, 뭐 이러한 이제 복잡한 요인들이 항공주 비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미국 항공 여행객 수가 290만 명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팬데믹 기간에 이제 침체를 딛고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항공 여객 수가 이제 사상 최고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이달 미국 항공 여객 수는 역대 상위 10위 가운데 이제 4개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급격히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 자동차 협회 AAA는 이제 지난 주말 항공 여객 수가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항공 여객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주가 흐름은 크게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사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 US 글로벌 제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ETF가 올해 들어 이제 고작 6%에 오르는 것에 그쳤다고 해요. 같은 기간 시장 실적 지표인 S&P 500 지수 상승률인 10%에도 훨씬 못 미친 거죠. 이렇게 여행 수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오히려 4월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4%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미국 4대 항공사 가운데 델타 항공하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은 각각 27%와 25% 상승해서 시장 흐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는 배경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두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 여객 수요 확대가 아니라 기업 출장 및 또는 이제 국제선, 해외로 가는 국제선 수요 확대 덕을 봐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아메리칸 항공은 고작 0.6% 오르는데 그쳤고, 국내선 비중이 절대적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7.7%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는 고작 0.9% 상승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즉, 미국 국내선 비중이 절대적인 사우스웨스트는 큰 하락을 보였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아메리칸 항공 역시 해외망인 국제선망이 다른 빅3 항공사에 비해 이제 훨씬 부족한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해외 국제선 수요를 확대한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히려 시장보다 높은 성적을 이제 거둔 것을 미뤄봤을 때 미국 자체 내에 미국인들의 수요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해외에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이 증가한 것 등이 이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국내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국제선에 비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최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 G세대들이 올 여름 여행업계의 큰 손이 될 전망을 내놨는데요. 보통 G세대라는 거는 이제 1997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G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올해 여름에 해외여행을 훨씬 더 많이 계획하고 있고, 경비 지출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G세대들은 이제 부모가 거주하는 곳으로의 이런 도로여행, 자동차 여행에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항공여행의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시장 조사 업체 PMG의 보고서에서도
이제 Z 세대들은 밀레니엄 세대와 함께 올해 여행 경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똑같은 이제 그런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근데 PMG가 미국과 영국, 인도, 독일, 중국에서 이렇게 5개 국가의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Z세대의 65%, G세대의 65%, 밀레니엄 세대의 72%가 여행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고,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54%와 40%가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닝 컨설트의 조사에서 Z세대 중 저축해둔 자금이 충분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이런 응답자는 지난해 여름에 비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G세대들이 이제 매우 이제 격동의 기간을 거치면서 여행은 반드시 간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모닝 컨설트의 여행 담당 애널리스트인 웨스키는 이제 이번에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젊은 세대들은 저축을 하기 위해 여행을 포기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여행을 못 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제 뭐 전염병 뭐 대유행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 사태, 무슨 뭐 전쟁, 아니면 기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녀오려고 한다, 미리 다녀오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 기업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G세대의 42%,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의 47%는 올 여름을 위해 신용카드 할부 구매나 개인 대출, 선구매 후결제, 그리고 또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빌리는 것을 이제 자기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부채를 안고라도 여행을 가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최근 금리가 이제 높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닝 컨설트 레스키는 이런 G세대들이 보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기업 엠파워에 따르면 이들의 24%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여행 갈 형편이 못 되는데도 친구들의 부담에 못 이겨가는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조사는 단지 이제 미국 젊은 층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5개 국가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진짜 여기 미국 젊은 사람들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제 더 자산이 훨씬 많은 중장년층들보다 젊은 층들이 훨씬 여행들을 참 많이 가려고 한다는 걸 저도 실제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저의 남편 이제 아는 지인 중 한 명도 20대 후반 이제 그 미국인 커플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 모기지 페이, 뭐 자동차 할부 페이, 뭐 이렇게 해가면서 따로 이제 큰 저축하기가 그렇게 여건이 힘든 그런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도, 지난번에 또 이탈리아에 2주 이렇게 놀러 갔다 왔는데 이제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몇 년 안에 또 가고 싶다고, 지금부터 자기네들은 이제 여행을 위한 따로 저축 세이빙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젊은 층들이 그렇게 더 많은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또 그런 기사가 나왔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물건 소유라는 그 소유의 개념보다 경험에 더 돈을 많이 지불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젊은이들도 요즘 이제 미국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려서 집을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콘서트나 뭐 여행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쓰려고 한다는 기사들을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페이스북 등 이제 SNS들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문화들을 접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실히 확 늘어난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한류분, 뭐 K컬처, 뭐 K팝, 뭐 K무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K푸드, 뭐 이런 것들도, 이런 한류 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분명히 이제 좋고 긍정적인 점이 많긴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50세 이상 사람들에게서 이제 개인 파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뭐 의료비, 직장 해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자산은 젊은 층보다는 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신 다른 가족 부양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나 아니면 의료비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여행 등으로 돈을 쓸 이제 정신적인 여유도 확실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은 정부, 기업, 가게 모두 굉장한 빚을 떠안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소비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는 지금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렇게 빚으로 돌아가는 이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언제 뭐가 딱 트리거가 돼서 그게 확 어,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